언제나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피드백을 주시는 모든 가족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이 여부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정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사람을 붙잡는 게 맞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믿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시점부터 행복은 결정된다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행복은 선택 순간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이후에 내가 그 선택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혼을 하면 무조건 불행해집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행복해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제 부모님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시고 나서 이혼을 하기 전보다 더 행복해 보이세요. 실제로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제 부모님 뿐일까요? 제가 지금 10년째 일하면서 정말 많은 가족님들을 봐왔고 그 가족님들 중에는 이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0, 30%는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불행해졌나? 아니요. 돌아오는 피드백은 행복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혼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은 나머지잖아요. 또 그분들은 그러면 다 행복해졌을까? 아니요. 이혼 위기를 극복해서 상대방이 나 이제 열심히 살게,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를 붙잡아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대한 사과도 하고 정말 노력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택하신 분도 존재합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선택,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무슨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행복이 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고 감사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내가 잃게 된 것들을 하나를 선택을 함으로써 잃게 된 것들을 외면하고 배척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의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잃게 된 것들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아쉬워하고 갈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는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해지는 거고요. 후자는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잃게 된 것들에 대한 후회만 가득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다, 틀리다라는 프레임으로부터 좀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맞나 틀리냐를 백날 고민해봤자 오히려 고민이 고민을 부르는 상황만 연출될 겁니다. 고민을 하면서 어느 쪽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기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걸 두고 가부를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때는 절대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자꾸 맞나 틀리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도 투자하고 재화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한 성과를 하나로 국한지어 버리는 겁니다. 이온위기를 극복하기로 했으니까 이온위기라는 목표 달성 여기에만 주안점을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자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로서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온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어마무시한 보상들을 받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존의 나와는 달라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존의 모습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삶,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달라진 삶들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과정들을 밟으면서 얻은 경험치들만 가지고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너스로 결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까지 하면 더욱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거를 달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무언가를 시도를 하면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온전하게 쫓지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만 간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꼭 끝까지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그 길을 갈 수 있고 가장 완벽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만큼 간다면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거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으면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정말 미련 없이 다른 방향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을 가다가 다른 방향의 길을 가면 그만큼 이 길을 온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이 길을 오면서 얻은 경험치들이 다른 길을 갈 때 전부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갈 때 더욱더 완성도 있게, 더욱더 풍부하게, 더욱더 윤택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길을 가는 게 맞느냐 틀리냐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고민의 늪에 빠지지는 마시고요.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그리고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그 원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은 계속해서 가보세요. 뒤돌아보지 말고요. 그리고 맞냐 틀리냐는 내가 특정한 목표 지점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야 따져보시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세워진 다음에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내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그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시는 거고 그때 고려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택을 눈앞에 두고 맞냐 틀리냐를 고민을 하지 마라. 정답은 없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 자체가 행복을 가르는 게 아니라 선택한 이후에 내가 선택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행복을 가른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가족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